오늘 영상에서는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딥페이크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초등학교도 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합니다. 상담치료 9년 5개월의 경력이 있고요. 심리치료대학원 석사 졸업을 했어요. 학교 집단상담, 생명존중 프로젝트, 아이폰 키움 자존감 상승 프로젝트, 공무원 교면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등 다수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부모 교육으로는 엄마 자존감 수업, 육아점검, 육아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 양육태도 점검 및 개선, 자녀와의 소통 방법, 육아신호 등등 다수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한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공사로 인해 다른 학교보다 개학이 좀 늦었는데요. 개학하자마자 딥페이크 예방교육 공지가 알람톡으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최근 큰 이슈들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가정통신문을 읽어보니 몇 년 전에 딥페이크 얘기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런 범죄가 있구나 라면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딥페이크 교육도 잘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터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인하대, 서울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10대 아이들도 딥페이크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10대 범죄인 것처럼 10대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의 일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으로 아주 빠르게 퍼지잖아요. 이제는 중고등학생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라고 합니다. 등장인물 53%가 한국인이라고 해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성범죄 피해 사항을 보면 피해자 수는 617명인데요. 학생 588명, 교사 17명, 직원 2명 등이라고 해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5.9%라고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라는 사실이 완전 놀라울 따름인데요. 10명 중 7명이 10대라고 하니 암담하죠?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도 무려 12건이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딥페이크에 노출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초등학생이 딥페이크에 노출되는 경로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쉽게 유포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메신저인데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개인적으로 전달이 돼요. 세 번째, 온라인 게임인데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들이 공유가 된다고 해요. 쉬운 경로로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하죠. 요즘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곧 일상이잖아요.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 범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 지켜내야 해요. 나라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소위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약간 전투 의지가 불쑥불쑥 나는 거 있죠? 딥페이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꼭꼭 아이에게 해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치 교육을 해주세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재미를 위해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딥페이크 제작 또는 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직관적으로 알려주셔야 해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부모님, 선생님, 상담사, 경찰관 등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요청이 부모님이 되면 정말 매우 굿잡이겠죠?
두 번째, SNS 사용 지도를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 우리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숙제 다 하면 유튜브 30분 볼 수 있어 라며 아이를 믿고 스마트폰을 건네주지 마세요. 우리의 그 작고 소중한 행복한 자유시간인 거 알지만 조금 넣어두시고 아이가 유튜브를 보는 동안 어떤 걸 보는지 그 내용까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SNS 계정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앱도 꼭 관리를 해주세요. 앱을 깔기 전에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인스타그램, 틱톡도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깔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인스타, 틱톡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이번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카카오톡, 인스타, 틱톡 등 SNS 공개 계정에 절대로 얼굴 사진 올리지 말고 공개적으로도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다만 아이가 사생활을 존중해달라. 내 사생활이 있잖아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스마트폰이랑 깊은 관계가 이미 밀착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규칙을 확고히 정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일기를 우리 써보자 라고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아이 스스로 내가 어떨 때 스마트폰을 쓰는지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스스로를 좀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거든요. 친구 요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또 교육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함부로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해요. 제가 좀 범죄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10대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 신경 써서 잘 알려주셨으면 해요.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즉시 누구에게? 부모에게 알리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해요. 엄마는 아빠는 혼내지 않을 거야. 너를 존중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계속 알려주세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최근 고학년 사이에서 음란마귀 테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남학생들이 가슴이나 성기 사진을 그린 뒤 여학생이나 다른 남학생에게 뭐처럼 보이게 라며 물어본다고 해요.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이거 가슴 아니라 도넛인데?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라면서 낄낄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 너. 음란한데? 이렇게 미친 거야? 친구가 불쾌해하는 것에 대한 존중 1도 없이 웃기다고 장난치는 거죠. 또 이런 장난을 당한 남학생은 또래 남자애들 사이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똑같은 장난을 되풀이하기도 해요. 완전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딥페이크도 일종의 10대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아서 큰일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각자 소중한 사람이고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와 친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알려주셔야 합니다.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네 번째,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아이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에 대해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시고요.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도 알려주셔야 해요. 2023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서 한번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대화를 통한 소통입니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고민도 함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되려면 평소에도 아이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아직 내가 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아이와 스킨십, 눈맞춤으로 신뢰관계를 쌓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도 우리가 지킬 수 있거든요. 아이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고 궁금한 점 또는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저희 큰딸에게 휴대폰을 구입해주지 않았거든요. 저 약간 미디어 없이 육아를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약간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지금까지 육아를 하고 있는
이제 저만의 육아 철학인데요. 그러니 이제 아이가 이제 뭐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2학년이 되어서는 체조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체조부에서도 이제 또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랑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전화번호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번호 교환을 하는데 갑자기 막 제가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저희 딸이 휴대폰이 없으니 엄마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저를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개의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누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뭐 이야깃거리, 주제들을 보면서 이제 또 저희 첫째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약간 스토킹? 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전 되게 속이 편안하죠.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6번째, 최신 정보 습득이에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꾸준히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딥페이크 관련되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관련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딥페이크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꼭 예방교육 부탁드려요. 딥페이크가 어린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12년생 피해자도 있다고 해요. 완전 헬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온 거죠. 부모님들이 다 함께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아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교육으로 딥페이크로부터 우리 아이를 함께 꼭 지켜내 봅시다. 막 불끈불끈하죠. 시작부터 전 불끈불끈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인터넷 끊고 히잡을 써야 하냐는 말들이 지금 많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정말 답답함 그 자체예요. 이 나라는 제발 법 좀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이 좀 강화가 안 되는 느낌이 심하게 든다는 거죠. 가해자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린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딥페이크는 또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딥페이크가 지인 능력이잖아요.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하는 거 평점 매기고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심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또 나의 영상물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 그런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저도 딸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딥페이크 사건으로 분노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끔찍하죠. 그래서 초등학생 딸에게 초동생의 관점에서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좀 이따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이에게 딥페이크에 대한 설명과 나쁜 이유, 조심해야 하는 이유,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방 약속 이렇게 저희 딸이랑 해보았거든요. 재미있는 마술상자라고 상상을 해보자. 마술상자 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들어가는데 이 상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수수 얼굴을 엄마의 몸에 붙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어. 되게 신기하지? 수수가 전혀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엄마의 몸에 너의 얼굴을 붙이면 엄마가 막 말을 하잖아. 그럼 너가 하지 않는 말인데 마치 네가 한 것처럼 될 수 있잖아. 이런 마술 상자를 이용한 기술을 우리는 딥페이크라고 불러. 그런데 딥페이크는 왜 나쁠까? 딥페이크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나쁜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속일 수도 있고 너를 괴롭힐 수도 있어. 수수 얼굴을 이용해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 막 인터넷에 퍼뜨릴 수도 있거든. 그다음에 수아의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 돈을 내놔 라는 식으로 돈을 빼앗을 수도 있거든. 페이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 모든 것을 믿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것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영상이 다 진실은 아니야. 딥페이크 영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 딥페이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인터넷에 본 모든 정보를 믿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출처를 확인을 해야 돼. 어떤 기사나 영상을 봤을 때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수수의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른에게 알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보게 된다면 혼자 끙끙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알려줘야 해. 아이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약속을 해보았어요.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믿지 않을 거예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 어른께 알릴 거예요.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지킬 거예요.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다짐을 통해 이렇게 딥페이크 교육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초등 관점으로 딥페이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초등학생도 위험한 딥페이크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죠.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꼭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눈맞춤 대화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쌓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말에 집중해보고 따뜻한 마음을 열어 공감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댓글로 어떤 영상이 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육아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구독하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구독!